신교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광주지방검찰청 그리고 법원, 고등법원 있는 광주 대표 이 법조타운에 왔습니다. 자, 지금 왜 검찰청에 왔냐? 뭐 제가 제져서 온 건 아니고요. 오늘 좀 주제를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법조타운 이렇게 주변에 쭉 보면 이 변호사 사무실, 또 법률사무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변호사, 이 사자 들어가는 업종들이 고소득 또 명예를 얻는 그런 직업이라 인기도 많았고 계속 승승장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시기가 또 바꾸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변호사 시장도 예전 같지가 않더라. 또 경기 불황에 이 자영업자만 힘든 게 아니라 전문직 직종의 변호사, 법무사들도 힘든 시기가 올 것 같은데요. 그 모습들을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캐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하고 고등법원 또 검찰청이 다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사실 여기는 안 오면 좋겠죠.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안 오면 좋죠. 안 오면 좋고, 저는 근데 한 10여 년 전, 한 20여 년 벌써 가까이 됐네요. 여기 이제 검찰청에 자주 왔었습니다. 자주 왔었어요. 예전에 교통사고로 한번 사고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어서 대학교 시절에 한번 조사를 받으러 한번 온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쪽 일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지방신문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일할 때 이곳을 담당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건 사고 이렇게 취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뻗치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인사들,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유명 인사들의 사건 사고가 있을 때면 와서 취재도 하고 이야기를 들었던 곳이 있는데,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와봅니다. 자, 지금 여기 지나가 보면 출입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광주시 이 산수동 이쪽이라고 하면 산수동, 광주법원 유관기관들 클러스터가 돼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쪽에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들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림봐도 한 수백 개 정도 모여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이 고정비 이런 부분들이 좀 비싸죠. 이 건물들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근데 이게 계속 승승장구를 했었죠. 돈 잘 벌었죠. 변호사 하면은 뭐 최고의 직업이고, 아직도 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눈으로 봐도 굉장히 많잖아요. 변호사, 법률사무소.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 이 사건 수임하는 거는 그대로인데, 이 변호사 그 개원을 하고 또 로스쿨을 통해서 신규로 변호사가 되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것도 뭐 자영업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똑같은 거죠. 수요와 공급. 이 주요 민원 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뭐 가압류, 강제처분, 개인회생, 뭐 개명, 공시, 최고, 뭐 소송, 채권 남용,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건을 담당해주는 이 사건들은 그대로인데, 이 변호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 당연히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이렇게 늘어나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것도 변호사 시장, 법률 시장도 철밥통이 좀 깨지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국내 등록 변호사 수를 파악해 봤는데, 2011년도는 12,607명이었어요. 지금부터 10년 전. 그리고 2014년도는 18,708명.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난해는 25,880명.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이 껑쭉 뛰었습니다. 이 고소득 전문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등록 변호사가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이게 사건 수임은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죠. 인구가 그대로고, 이 대한민국 이렇게 국민들이 있으면은 뭐 사건 사고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변호사는 이제 2배로 늘어가니까 이 법률 시장의 흐름이 재편되고 있다. 이것도 자영업에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의 축소판으로 이 수많은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에도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법조타운에 있는데, 자, 변호사 하면 선망의 직업이었죠. 명예, 돈, 사랑, 고소득, 전문직, 그리고 평생 보장. 이젠 옛말이 됐다. 능력이나 백, 실력, 또 영업력이 있어야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검사 출신이라든가 판사 출신, 속칭 말하는 정관여우를 가지고 나름대로 네트워킹, 또 실력,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그거죠. 학벌, 인맥이죠. 인맥, 학연, 혈연, 지연,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변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학연, 혈연, 흡연에
이제 이게 없는 사람들은 흡연까지, 흡연, 예, 요거까지 할 정도로 이제 우습게 이게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쪽에 있는 법조타운의 건물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 변호사, 이 사무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호사 사무실 주변에도 뭐 식당이라든가 음식점, 또 자영업 상가들이 형성됐는데, 이 대부분 여기 상권의 특색이 이제 뭐 녹취라든가 이쪽 법률 서비스, 또 은행,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변호사 이렇게 있어도 임대라든가 공실은 아직 찾기는 힘든데, 서울 같은 데는 높은 임대료 부담이 돼서 빈 상가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렵죠.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법률 시장 자체도 좀 힘들어서 비싼 돈을 주고 이 변호사 서비스를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2009년에 로스쿨이 도입이 됐습니다. 매년 한 1,5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전에 변호사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냥 유전무죄, 돈 있는 사람들은 이 감옥을 안 가도 되고 돈 없는 사람은 감옥을 가게 됐는데,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많이 나오면 양질의 좀 서비스, 저렴한 비용에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 경쟁이 이렇게 되면 변호사 업체에서는 진짜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면서 변호사 시장에 이게 힘든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정도 보면 이렇게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5년 지나면 여기도 많이 비어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지방, 광주광역시니까 임대료 부분들이 서울에 비하면 아직은 저렴한 편이긴 한데, 굉장히 좀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서초동이라든가 법조타운들 있죠. 문정동 법조타운 이런 데서는 이 폐업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강남 역삼동, 뭐 소초동 이런 데 임대료 높잖아요. 근데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아. 지금 여기 보면 다 변호사 사무실이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로스쿨 도입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22년 한 내후년 정도 되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서울 변호사협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이 1.2건, 한 달에 1.2건, 그러니까 월 2건이 최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잘 하시고 실력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이렇게 수임을 하고 가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로스쿨 이제 졸업하고 인재사회 초년으로 변호사 시작하신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지. 이 정관 이후 이렇게 인맥 네트워크 갖고 있는 분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죠. 똑같은 것 같아. 뭐 자영업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나만의 특별한 게 없으면 이 시장도 포화 시장으로 가면서 힘든 상황들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들이 이어지면 이것도 이제 폐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장도 예전에 좋았는데, 예전에는 변호사 딱 합격을 하면 뭐 지자체라든가 일반 기업에서도 뭐 과장급 뭐 특채를 해주고 대우를 잘해줬었거든요. 공무원도 한 5급 이상 이렇게 대우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 이게 좀 그 하향으로 되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로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갓 졸업한 인턴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월급 별로 안 돼요. 이 최저임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150만 원, 170만 원, 180만 원. 또 뭐 기업들 들어가도 예전처럼 대우를 받지 못해요. 대기업이라든가 대우, 여기 뭐지? 경매네, 경매 사무실도 있고. 열쇠 지금 문 닫았네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전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좀 깨진 것 같다. 예. 로스쿨 등록금 1년간 얼마인 줄 아세요? 로스쿨 돈 있어야 다녀요. 등록금 되게 비싸요. 1년에 1,500만 원 있어야 돼요. 등록금만. 그럼 거기 뭐 체크하고 이래저래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걸 졸업해서 나와도 변호사를 또 다 되지도 않아. 예,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로스쿨 졸업해도 실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는 지금 한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한 50%, 49% 그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어도 지금 엄청 많아요. 응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가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변호사 사무실 쭉 이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경쟁을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 시장이 더 치열해진다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여기 건물 지산동 법조타운이죠. 예, 산수동 지산동인데 이 법조타운에 변호사들이 많아진다는 거. 이렇게 되면 법률 시장에 매출이 반토막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똑같아. 이 자영업도, 이 변호사도
매출이 줄어들면 우리 식당,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 사무원들을 좀 자르거나 정리를 하고 줄이겠죠. 1인 변호사, 1인 법률사무소, 1인 법무사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업종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폐업하겠죠. 이 업체들 이렇게 해서 가처분 가압류, 이렇게 뭐 폐업, 파산 이런 거 해주는 그런 것들이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역할들이고 업무들인데, 자칫하다가 중이 제 머리 못 긁는다고 본인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서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다. 변호사도 생존 경쟁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전단지 뿌리고 모바일 광고하고 현수막 붙여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아야 되잖아. 다 변호사 사무실이잖아요. 여기 왔는데, 그쪽 되게 많네요. 신축 건물도 계속 늘어나서 생기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광주는 이 변호사 사무실 법조타운이 빈 공실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다 꽉꽉 들어차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정도는 이제 먹고 산다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더 많아진다면, 지금 계속 1,500명, 2,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도 그만큼 늘어나면은 진짜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법률 서비스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고, 이 종전 변호사들이 이게 살 길을 찾아가지고 변호사들이 안 하는 이 그런 3D 업종이죠. 뭐 회계, 뭐 세무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 제 친구도 이 전북대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했어요. 했는데 어디서 하냐면, 집이 광주인데 개업을 저기 있어요. 남원으로 갔어요. 남원. 여기서 차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기서 이제 경쟁이 좀 없는 데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원에서 변호사 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변호사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진다. 전문직도 힘들어진 시대가 왔네요. 시대의 흐름, 세상의 변화, 뭐 자영업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님들, 이 전문직 변호사 시장도, 법률 시장도 이렇게 급하게 변하고 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런 트렌드를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광주 지방검찰청, 또 고등법원, 또 지산동 법조타운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